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흑살림 친환경을 말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흑살림 29년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좀 여기 있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로 이제 29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생물, 그러니까 유기농업에서는 미생물을 국산화 시켜보기 위해서 이제 흑살림을 사실은 그 당시에 시작했거든요. 29년 전에 이제 제가 괴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괴산 미생물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29년 동안 해온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미생물과 관련한 건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어떻게 퇴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미생물에 아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오태강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한 이런 그 미생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29년이 흘렀네요. 처음 29년 전에 괴산에서 이제 이태근 회장이 유기농을 한다고 미생물을 한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식물하고 뭐 토양하고 어디까지 미생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그때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유기농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그 당시를 봤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 오늘 이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미생물과 얘기를 해보자는데 사실은 미생물 이야기로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주로 유기농하고 관계된 미생물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흙하고 미생물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회장은 처음 그런 생각을 하실 때 흙하고 미생물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시골에 이제 농사 지으러 온 지 올해가 딱 36년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열심히 이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저는 사실 이제 미생물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소가 먹고 또 닭이 먹고 한 이 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똥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 매개체가 이 미생물이 중요하다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미생물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하고 이제 벌써 이제 저는 주로 관심 분야가 흙이니까 흙 속에 이제 결국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흙과 미생물은 아주 중요한 서로 이런 관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미생물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 오 박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눌 건데 오늘은 음식물 찌꺼기에 들어가는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이제 순환시킬 거냐. 근데 그 순환 고리 속에 이제 좀 미생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이제 퇴비화하는 연구를 주로 제가 해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찾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찾은 이제 미생물이 이제 유산균하고요. 또 그때 효모하고 또 그때 이제 찾은 게 저희가 이제 그 바실러스하고 광합성균하고 이런 걸 이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나온 게 이게 부엌살림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저기 부엌살림으로 지어서 이게 벌써 저희가 이제 개발한 지가 거의 한 30년 됐는데 지금도 이걸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 박사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유산균, 효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 이 이야기 듣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이제 말씀하신 흙 미생물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흙에 그런 미생물이 얼마큼 있냐면 보통 이제 1g 또는 그 정도면 중국 한 인구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게 수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 미생물은 단순히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많은 종류가 많은데 이 수도 없이 많은 종류라는 뜻이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이 분해하고 분해할 수도 없는 것도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영양분이 다시 식물이 이용해가지고 하고 식물이 이용해가지고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뭐 만들게 되면 그게 또 다 사람이 먹고 또 동물도 먹고 해가지고 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전체는 이 지구라는 또는 어떤 흙이라든 그 관점에서 큰 생태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런 생태계 살아가는 먹이사슬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드리더라도 오늘 주되는 게 음식물 찌꺼기 이야기 드리면 음식물 찌꺼기는 사실은 그게 수도 없이 많이 영양소가 많습니다. 분해 안 되는 것도 많죠. 뭐 지금 먹고 나서 우리가 그 대변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사람이 이용하고 남은 게 나오는 거고, 그 대변마저도 굉장히 이용되지 않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다시 부패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는 뭐 우리가 사람 먹는 거 똑같은 거죠. 영양분이 똑같은 건데 단지 이제 사람이 이제 먹고 남은 건데 거기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흙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하고 활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해가지고 순환시키듯이 그 음식물 찌꺼기도 미생물을 처리해가지고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걸 분해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해하면서 또 나쁜 미생물이 살아나는 것 갖다가 나가주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유산균이죠. 유산균이 들어갔으면 유산균은 락틱에시드라는 젖산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락틱에시드나 젖산균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미생물, 뭐 우리 대장균이라든지 병원성균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알았으니까 그런 게 못 자라게 하면서 좋은 미생물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어주고 특히 이렇게 남는 그 물질들은 결국 최고 그게 질소, 인산, 칼이 이런 게 남기 때문에 자라게 되면 비료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큰 문제점 하나는 소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된장도 먹고 간장도 먹고 소금이 많은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요즘 또 그것도 괜찮은 건 저염식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 뭐 다 말씀드린 것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엌살림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오 박사님 말씀하신 유산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효모, 뭐 방사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아마 지금 세대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효모를 원기소라 해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효모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있고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효모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원기소라고 먹었죠. 술 만드는 거, 막걸리 만들고 뭐 네. 포도주 만들고 뭐 만들기 전부 다 효모가 만들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이 적당하게 있으면 알코올은 사실 보통 한 70% 에탄올이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는 정도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가는 정도로 올라가면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광합성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쁜 물질들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 같은 것들이 나쁜 물질을 분해하고 해가지고 결국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시켜가지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이나 그런 걸 만들면서 또 한 그거는 그때 다 나쁜 미생물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결국 와서는 굉장히 양질의 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또 좋은 거는 냄새가 굉장히 문제되는데 이 냄새하는 여러 가지 물 중에 뭐 부치리게시라든지 아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생물은 다 먹이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 갖다가 먹이로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들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줄어들죠. 완전히 버리될 경우에는 양질의 비료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바실러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실러스는 지금 여러분 바실러스 가면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청국장 아시죠? 청국장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볏짚 같은 데 있는 그게 바실러스 서틸리스라는 균인데 이 균들이 이제 청국장인데 청국장 여러분 뭡니까 콩으로 발효시키잖아요. 콩은 단백질입니다. 바실러스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유산균, 효모, 광합성 세균, 바실러스 말인데 이들이 어떤 건 질소를 많이 분해시키고 뭐 바실러스 같은 건 단백질을 많이 분해시키고 지금 효모 같은 거는 술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쌀을 해가지고 고두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분해시키고 유산균은 지금 말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유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 분해하고 또 나쁜 물질을 없애고 하는 역할들을 갖다가 조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4가지 미생물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미생물을 어떤 비율로 쓸거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짓거리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를 거고 또 미국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서 개발되어 있는 우리 토종 미생물이라는 게 말씀하신 토종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맞게 되는 거죠. 미국은 또 미국에서 만든 거고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 박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유산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나 요구르트, 호모는 우리가 이제 막걸리나 빵, 또 바실러스는 청국장, 우리 아까 광합성 세균은 냄새 제거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미생물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키는데 상당히 유효한 재료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